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범주형 자료들에 대해서 동질성 검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동질성 검정의 한 가지 예로서 두 가지 식이요법이 효과가 비슷한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경우에 동질성 검정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두 개 혹은 여러 개의 모집단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집단들에서 같은 하나의 그 변수에 대해서 변수들이 가지는 모집단에서의 이제 모 비율이 되겠죠. 범주형 자료니까 각 범주별로 이제 모집단별 모 비율이 있을 텐데, 그 모 비율이 여러 모집단에 대해서 다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검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동질성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모집단이 있는데, 그 여러 개의 모집단들은 전부 다 동일한 그 하나의 변수 입장에서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범주형 변수가 될 텐데, 그 각각의 범주별로 그 모집단에서 모 비율이 1번 모집단이든 2번 모집단이든 다 동일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통계적 검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첫 번째 모집단, 두 번째 모집단, 세 번째 모집단들의 분포가 동일한지를 이제 검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그 동질성 검정을 위해서 우리가 그 활용하는 표본, 그러니까 자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자료의 모습은 각 모집단에서 이제 표본을 추출하고 각각의 표본을 그 범주별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그 자료를 표로 일반적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 이원 분할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모집단의 개수가, 비교하고자 하는 모집단 1번부터 R까지 있다고 하고요. 각각의 모집단은 우리가 관심 있는 이제 변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범주형 그 변수일 텐데, 그 관측값이 나올 수 있는 범주의 종류가 범주 1번부터 범주 C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표본을 추출해서 그러한 결과를 정리한 표를 이원 분할표로 만들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행은 각각의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을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 행은 모집단 1에서 추출한 표본을 생각을 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모집단 2에서 추출한 표본, 맨 마지막엔 모집단 R에서 추출한 표본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인데, 지금 각각의 관측값은 모두 범주가 1번부터 범주가 C까지 있습니다. 자, 이때 각각의 모집단에서 선택한 표본의 크기를 N1, N2, NR이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집단 각각에서 그 추출한 표본의 크기는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표본 중에서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관측 도수가 있을 텐데, 그 관측 도수를 우리가 OIJ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I번째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 중에서 관측값이 범주 J에 해당하는 관측 도수를 OIJ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즉 i는 모집단이 r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j가 C개가 있으니까 이러한 범위 안에서 이제 OIJ들을 우리가 관측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관측 값을 이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규모 가설은 모집단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상관없이 각 범주별로의 그 모 비율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PIJ라고 하는 모 비율을 생각을 할 텐데요. 이 모 비율은 모집단 I에서 범주 J의 모 비율을 PIJ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 가설은 모집단 1번이든 2번이든 각각의 범주별로 그 반응이 동일한가를 확인하는 것이니까 P11과 P12와 P12가 아니라 첫 번째 범주에서 생각할 때 첫 번째 모집단에서 범주 1의 모 비율이나 두 번째 모집단에서 범주 1의 모 비율이나 R번째 모집단에서 범주 1의 모 비율이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1번 범주뿐만 아니라 2번 범주에 대해서도 그런 거죠. 즉, 일반적으로 써보면 P1J하고 P2J하고 다 동일하다. 입니다. J가 1번 범주든 C번 범주든. 자, 이것이 이제 규모 가설이 될 텐데, 자, 이 규모 가설이 참이라면 이 규모 가설 하에서 생각하는 기대 도수가 관측 도수와 비슷할 겁니다. 자, 기대 도수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EIJ라고 쓰자 마찬가지로 모집단 I에서 추출한 표본의 크기가 ni인 그러한 표본에서 그 중에서 이제 범주가 J에 해당하는 관측 도수를 기대 도수를 EIJ라고 쓰게 되면, 자, 모집단 I에서 추출한 표본의 크기는 ni가 되는 거니까 그 중에서 이제 모집단 I에서 범주 J의 모 비율이 PIJ가 되므로 기대 도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가설 검정에서는 그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적합도 검정과는 달리 그 각각의 모집단별로 모 비율이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지, 각각의 모집단에 대해서 각각의 범주별로 모 비율이 얼마이다 라고 하는 값이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PIJ 값을 우리가 H0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다 동일하다라는 것만 등장을 하는 것이지, 이 값이 얼마다 라고 하는 것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기대도수를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데요. 기대도수를 추정하는 값을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EIJ 해시라고 한다면, 이것은 ni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표본의 크기는 결국 이 값을 이제 추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규모 가설 하에서는 범주 1번에서의 모 비율이 다 동일하다라는 그러한 가정을 우리가 두고 있는데요. 그런 가정 하에서는 P1J 햇이나 P2J 햇이나 다 동일하게 우리가 추정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동일한 값을 어떻게 추정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자, 전체가 이제 표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각각의 표본을 이제 지금 H0 하에서는 각각의 범주별 모 비율이 동일하니까
그냥 하나의 그 표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개의 표본을, R개의 표본을 하나로 합쳐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그 전체 표본의 크기는 이 값이 되겠죠? 자, 이 값 중에서 범주 1에 해당하는 관측 도수가 몇 개가 나왔는지를 가지고 범주 1에 해당하는 그 공통의 모 비율을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2번째 범주의 공통 모 비율을 추정을 한다면 제2번째 요 관측 도수들의 합을 생각을 하면 되겠죠. 즉 O, 1J부터 O, R, J들을 다 합하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그 EIJ 햇을 이제 추정하는 EIJ를 추정하는 값은 NI 곱하기 그 N1부터 NR을 썸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자는 O1J부터 ORJ를 다 더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쉽게 기억을 하려면 I번째 모집단에서 J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기대도수의 추정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 칸을 포함하는 행에 있는 관측도수를 다 합한 것이 NI가 됩니다. 그래서 NI는 내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요 칸을 포함하는 행을 생각해서 그 행에 있는 값을 다 더합니다. 그리고 분자인 이 값은 이 칸을 포함하는 컬럼에 있는 값을 다 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셀마다, 각각의 칸마다 그 칸을 포함하는 행에 있는 관측 도수를 다 더하고 그 칸을 포함하는 컬럼에 있는 관측 도수들을 다 더하고, 그래서 두 개를 곱합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뭘로 나눠주냐면 전체 표본의 크기 합으로 나누자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기대도수를 추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추정된 기대도수를 가지고 우리가 디퍼런스를 한번 계산해 보면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서메이션은 그 각각의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과 각각의 범주별로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서메이션을 이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추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추정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이러한 검정 통계량의 자유도를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죠. 여기를 순서를 좀 생각하기 편하게 안쪽을 J라고 하고 바깥쪽을 I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쪽 서메이션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각각의 고정된 모집단에서 추출한 하나의 표본에 대해서 여러 범주에 대해서 기대도수와 관측도수의 차이를 계산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를 텐데, 추정을 하지 않았을 때라면 범주 개수가 C개이기 때문에 C-1의 자유도를 갖는 그러한 카이 제곱 분포가 될 텐데, 그러한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들을 또 i가 1부터 r까지 서메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걸 다 더한 녀석의 그 자유도는 C-1을 r만큼 더했으니까 r번 더했으니까 r 곱하기 C-1의 자유도를 갖겠습니다. 추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우리가 그 기대도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제 모비율을 모르고 있으니까 모비율을 추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추정된 모수를 사용을 해서 기대도수를 계산했기 때문에 추정된 모수만큼 자유도가 감소하는데요. 자, 몇 개를 빼야 될까요? 자, 범주 1에 대해서 공통의 모비율을 추정을 했고요. 범주 2에 대해서도 공통의 모비율을 추정을 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컬럼별로 결국 이러한 공통의 각각의 제이별로 이런 공통의 모듈을 추정을 했는데,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C개의 그 공통의 모듈 각각의 범주별로 추정을 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각각의 범주별로의 비율을 이제 얻어낼 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각각의 범주별로의 모비율의 합이 1이라는 조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범주 1부터 범주 C-1까지 모비율을 추정을 하고 나면 합이 1이라는 조건으로부터 범주 C에 대해서는 모비율 값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정한 모수의 개수는 C개가 아니라 C-1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C-1개만 추정을 하고 나면 C에 해당하는 모비율은 그냥 자동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추정한 모수는 C-1개가 돼서 이와 같이 그 자유도가 R-1, 행의 개수 빼기 1, 그 다음에 C-1, 컬럼의 개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제 N1부터 NR 이런 값들이 각각 충분히 크게 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카이저 분포를 따를 테니까 이 녀석의 분포가 이러한 자유도를 갖는 카이제곱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검정 통계량의 분포에 대해서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면 앞에서 했던 적합도 검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차근차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구체적인 이그잠플을 먼저 사용을 해서 한번 조금 전에 일반적으로 얘기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예제 2에 두 가지 식이요법을 적용했을 때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리한 표가 있었는데요. 그 표를 기반으로 해서 두 식이요법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유의 수준 5%로 검정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그 예제에서의 결과들, 자료를 정리한 표가 다음과 같이 분할표로 주어져 있죠. 그리고 물론 우리가 앞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했던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즉, 각각의 행은 각각의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결과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컬럼은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특성, 그 변수에 대해서 그 변수가 가지는 범주의 값들을 쭉 쓰고 그 각각의 칸에는 각각의 그 표본별로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관측 도수들이 있는 것이죠. 자, 가장 마지막 컬럼,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행에 대해서는 그 각각의 행별로 합이 얼마인지 그리고 컬럼별로 합이 얼마인지를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합을 이제 구해놨습니다. 자, 이러한 그 자료로부터 두 식이요법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검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방금 소개했던 동질성 검정이 되는 것이죠. 자, 동질성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모집단에 대해서 각각의 범주별로, 즉 양호, 보통, 불량인 범주에 대해서의 모비율이 있을 텐데 그 모비율이 모집단과 상관없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즉, 식이요법 A나 식이요법 B나 양호의 비율이 동일하고 보통의 비율도 동일하고 불량의 비율도 동일하다입니다. 즉,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게 되면 H0는 PA1, PB1이 같고 PA2, PB2가 같고 PA3, PB3가 같다는 것을 이제 규모가설로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규모가설을 가지고 이것이 그럴듯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H0 하에서의
기대 도수와 실제 관측 도수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앞에서 적합도 검정을 했을 때와 동일하게 H0가 사실이라면 H0 하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도수와 실제 관측 도수가 비슷할 거고 따라서 차이가 얼마 안 날 겁니다. 하지만 H0가 사실이 아니라면 기대 도수와 그 관측 도수가 차이가 좀 심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카이저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해서 그 값이 기준값보다 커지게 되면 우리가 H0를 기각을 하는 방식을 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일반적으로 설명을 할 때 또 얘기를 했지만 H0 하에서 기대 도수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PA1과 PB1이 같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값이 얼마로 같은지 하는 공통의 비율 값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기대 도수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기대 도수는 공통의 비율은 알지 못하니까 일단은 P1, P2, P3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H0라는 규모가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P1, P2, P3는 아직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기대 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P1, P2, P3를 추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추정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네, 일단은 추정하는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자, 각각의 범주별로 공통의 확률을 P1, P2, P3라고 한다면 식이요법 A라고 하는 모집단에서 추출한 크기가 80인 그런 표본에 대해서 양호가 나타날 도수, 기대하는 도수는 80 곱하기 P1이 될 것이고, 보통의 범주에 해당하는 자료의 도수는 80 곱하기 P2로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하게 불량인 경우에 기대 도수는 80 곱하기 P3가 되겠죠? 식이요법 B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본의 크기가 70이니까 70P1, 70P2, 70P3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값들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관측 도수하고 차이를 계산하고 싶은데 이 값을 계산하려면 P1, P2, P3 값을 알아야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P1, P2, P3를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추정을 우리가 대신에 하는 것인데요. 자, P1을 추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H0 하에서는 식이요법 A나 식이요법 B나 양호의 비율이 동일하다라는 규모가설 하에서는 자, 150, 80명, 70명을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고 두 개를 합쳐서 150명의 표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37명, 17명 합치니까 54명이 양호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따라서 식이요법 A하고 식이요법 B에서 양호의 비율이 동일할 테니까 동일한 공통의 비율을 추정을 하는 방법으로서 150분의 이 컬럼의 합인 54로 한다는 거죠. 자, 보통인 경우는 150분의 57, 불량인 경우는 150분의 39로 P1, P2, P3를 추정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추정된 값을 가지고 기대 도수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 물론 정확한 기대 도수는 아니고 추정된 기대 도수가 될 텐데, 앞에서는 추정된 기대 도수의 경우에 이 햇수로 구분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구분 없이 쓰기도 우리가 할 텐데요. 자, 각 칸에 대해서 추정된 기대 도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80 곱하기 P1의 경우에 P1이 지금 150분의 54인데 이때 80과 그러니까 54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80은 요 칸에 대해서, 즉 식이요법 A라고 하는 모집단을 생각을 하고 양호라는 범주가 나타나는 기대 도수를 계산할 때는 그 칸이 포함된
행의 합이 80이죠. 표본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요 칸이 포함된 컬럼의 합이 54였죠. 아까 그 관측 도수에서 요 칸을 포함한 행의 합이 80, 이 칸을 포함한 컬럼의 합이 54입니다. 그래서 요 칸에 대해서 추정된 기대 도수를 계산할 때는 행의 합과 컬럼의 합을 곱하고 전체 150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것이 이 칸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칸 생각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자, 요 칸 생각할 때는 마찬가지로 지금 표본의 크기가 80이니까 일단 80을 곱해야 되고요. 앞에 하고 차이는 보통에 해당하는 공통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150분의 57을 곱합니다. 즉 컬럼의 합을 곱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앞에 거하고 차이는 표본의 크기가 70인데 그것은 마찬가지로 행의 합이 되고요. 그다음에 불량인 경우에 공통 모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 150분의 39를 하는데 그것은 요 칸을 포함하는 컬럼의 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칸에 대해서 추정된 기대 도수를 간단하게 기억을 하면 그 칸이 속한 행의 합과 그 칸이 속한 열의 합을 곱하고 그것을 전체 합으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추정된 기대 도수를 계산을 한 것을 괄호 안에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이 실제 관측 도수고요. 괄호 안에 있는 것이 모수 추정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한 기대 도수가 되는데 H0가 사실이라면 이 두 값의 차이가 얼마 없을 거고 만약 H0가 거짓이라면 차이가 조금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어떤가요? 실제로 보면은 얘는 한 1 정도 차이가 나고 여기는 한 6 정도 차이, 여기는 뭐 한 9 정도 차이, 7 정도 차이, 그다음에 여기는 2 정도, 여기는 얼마죠? 8, 여기는 9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차이인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카이저 검정 통계량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즉 각각의 차이들을 다 생각을 하는데, 물론 차이를 생각을 할 때는 단순한 차이를 생각하는 건 아니고 5ij 빼기 2ij의 제곱을 2ij 입장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엄밀하게는 추정된 기대 도수가 되죠. 그리고 이 값을 모든 칸에 대해서 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녀석의 분포는 카이저 분포인데 자유도가 어떻게 된다고 했었나요? 모수 추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자유도는 R-1 곱하기 C-1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 값이 여기서는 행의 개수가 2개, 즉 모집 단위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 즉 범주의 개수가 3개가 있으니까 자유도가 2가 되겠습니다. 자, 차이들을 여기 있는 각각 칸마다 이 차이를 계산을 한 것을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한 건데요. 자, 불량인 경우는 뭐 차이가 별로 안 커 보이죠? 보통인 경우는 차이가 한 1 정도 보이고, 양호 정도 되는 경우, 양호에 대해서는 차이가 한 2가 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다 합한 것이 8.224가 되는데, 이게 그 H0가 사실인 경우에 나오기 힘든 값인지 아니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값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H0가 사실일 때 이 검정 통계량의 분포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유도가 A인 카이저 분포를 따라서 값들이 이제 바뀌는데요. 자, 얼마나 드문 값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위 5%가 되는 기준값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값은 H0가 사실인 경우에는 100번 중에 5번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는
비교적 드문 값입니다. 그러니까 드물게 큰 값이죠. 자,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을 이제 비교를 해 볼 텐데, 자, 이 값이 카이저 검정 통계량의 값이 이 값보다 크게 나오면 우리가 기각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방식의 기각력을 선택을 하게 되면 유의 수준이 알파가 되겠죠? 즉 H0가 사실인 경우에 이 값보다 크게 나오는 가능성이 이제 여기서 5%, 일반적으로 알파가 되기 때문에 H0가 사실이어도 이렇게 기각력을 택하게 되면 알파의 비율로는 잘못 판단을 하는 제1종 오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유의 수준이 알파인 기각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검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앞에서 자유도를 얘기를 할 때 지금 여기서는 뭐 하나만 썼지만 사실은 더블 서메이션이죠. 그리고 여기 인덱스도 다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뻔하기 때문에. 자, 이 자유도를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그 행별로 이제 덧셈을 이제 할 때는 범주가 시계가 있으니까 그 모수 추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식이요법 A에 대해서 식이요법 B에 대해서 범주가 3개가 있었죠. 따라서 각각의 범주별로 우리가 이러한 차이들을 다 더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적합도 검정에서 본 바와 같이 자유도가 2인 카이저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단순히 더하게 되면은 이 전체의 카이저 곱 통계량의 자유도는 4가 될 텐데 우리가 모수 추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모수 추정을 한 개수만큼을 자유도를 줄여야 됩니다. 자, 지금은 컬럼이 3개가 있었죠? 3개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 2개를 추정을 한다면 세 번째 것은 자동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정한 모수의 개수는 3이 아니라 2가 되기 때문에 4에서 1을 뺀 최종적인 자유도는 2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일반적으로 나타내 보면 행의 개수, 즉 모집단의 개수 곱하기 컬럼의 개수 빼기 1입니다. 다시 행의 개수 R-1 곱하기 컬럼의 개수 C-1, 즉 모집단의 개수 R, 그 다음에 C는 범주의 개수죠. 이와 같이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조금 전 같은 경우는 알파를 5%로 하게 된다면 자유도가 2니까 자유도 2인 카이저 분포에서 상위 확률이 5%가 되는 나오기 힘든 그런 큰 값은 5.99가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얻은 카이저 검정 통계의 관측값이 8.24였는데 자, 이 값하고 이 값을 비교해 보니까 8.24가 5.99보다도 훨씬 큽니다. 자, 그림을 다시 그려서 설명을 해보면 자, H0가 사실일 때 카이저 검정 통계량의 분포가 자유도가 2인 이런 분포를 갖는데 H0가 사실이라면 100번 중에 5번 정도만이 5.99보다 큰 값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8.224라는 값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H0가 사실일 때 8.224라는 값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 그러한 확률을 갖는 값이죠. 그래서 H0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이렇게 드물게 나오는 값이 나왔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H0가 사실이 아니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 좀 더 그럴듯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H0를 기각을
하겠죠? 기각을 한다는 뜻은 귀무가설이 무엇이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즉 두 식이요법의 효과가 큰 차이가 없다, 동일하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각을 한다면 두 식이요법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두 식이요법 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유의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두 식이요법이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은 도대체 어떠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는지, 차이의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차이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카이 제곱 통계량이 카이 제곱 통계량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8.24와 같이 크게 나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보니까 8.24를 얻어낼 때 여기 있는 값을 다 더했는데요. 다 더해서 8.24라는 큰 값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양호라는 그 범주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가 크게 나왔습니다. 다시 원래 있는 자료를 보니까 식이요법 A는 H0가 사실인 경우에 28명 정도 혹은 29명 정도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것과는 달리 한 10명 가까이, 9명 가까이 더 많은 그 관측 결과가 나타났었죠. 그리고 식이요법 B는 25명 정도 나타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거보다도 뭐 한 몇 명인가요? 한 8명 정도 더 적은 값이 나왔죠. 그렇다는 얘기는 식이요법 A와 식이요법 B는 양호라는 범주에 있어서 차이가 가장 심한 것이죠. 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식이요법 A와 B는 서로 효과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양호라는 범주의 결과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A와 B가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즉 A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양호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양호 범주에서 식이요법 A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식이요법에서는 물론 건강 상태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더 우월한 그런 식이요법이 될 테니까, 식이요법 A가 식이요법 B하고 비슷비슷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했던 이그젬플에서는 그 모집단 2개, 그 다음에 범주는 3개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자, 일반적인 동질성 검정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귀무가설은 여러 모집단에 대해서 각각의 범주별로 모 비율이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귀무가설로 할 텐데요. 이때 검정 통계량은 지금 인덱스를 생략을 했지만, 여기는 모집단하고 그 모집단별로,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각각의 범주에 대해서 이원 분할표를 우리가 작성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서메이션을 굳이 자세히 쓰면은 더블 서메이션이 됩니다. 그걸다가 간단하게 줄여서 그냥 모든 칸에 대해서 다음을 다 더해라 라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자, 5는 관측 도수고요. 2는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기대 도수인데, 여기서는 기대 도수라기보다는 추정된 기대 도수가 되겠죠. 자, 추정된 기대 도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각각의 칸마다 그 칸이 포함된 행의 합과 그 칸이 포함된 열에 있는 숫자들의 합을 곱하고
전체 합으로 나눠주면 되겠고, 이때 검정 통계량의 자유도는 행의 수 마이너스 1과 열의 수 마이너스 1을 곱한 만큼 되겠습니다. 자, 기강력은 유의수준 알파인 기강력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자유도가 지금 좀 복잡하게 생략이 되어 있는 것 뿐인데요. 자유도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의 자유도가 일반적으로 R-1 곱하기 C-1이 되는 이유는 모수 추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범주가 C개가 된 거니까 각각의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에 대해서 이러한 차이들을 다 더하면 자유도가 C-1이 되는데, 그러한 표본들이 각각의 모집단에서 뽑은 것이므로 R개가 있어서 R을 곱하는 거죠. 자, 그리고 모수 추정을 몇 개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범주의 개수가 컬럼의 개수가 되는데, 컬럼 마이너스 1개만큼 우리가 추정을 본질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빼서 이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R은 그 모집단의 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1에서 C는 각각의 변수의 범주의 개수인데, 결국 C-1은 모집단 하나만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차이들의 썸이 가지는 검정 통계량의 카이제곱 분포의 자유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수 추정한 개수가 C-1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동질성 검정을 이제 몇 가지 이그젬플을 추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알코올 중독 비율이 직업군 4개에 대해서 동일한지를 한번 검정을 해보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자, 4개의 직업군이 사무원, 교육자, 기업인, 상인. 즉, 사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두고 그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몇 명 있고 정상이 몇 명 있는지를 조사를 한 거죠. 물론 이제 표본은 300명을 택했습니다. 자, 교육자를 대상으로 250명의 표본을 추출해서 그 중에 조사했더니 알코올 중독 51, 51, 정상 199명 등 조사한 것이죠. 자, 이때 우리가 총 그 표본의 크기는 1200명인데, 이때 그 각각의 모집단에서 이것들이 하나하나 모집단이죠. 추출을 할 때 각각의 표본의 크기 300, 250, 300, 350은 미리 정한 값입니다. 자, 그래서 행의 합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조사하기 전에, 표본 추출을 하기 전에. 하지만 실제로 300명을 조사했을 때 그중 몇 명이 알코올 중독인지 몇 명이 정상인지는 조사해 봐야지 되는 것이라서 그 컬럼의 합 233, 967은 미리 정해진 값은 아니죠. 자,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모집단, 직업군별로 모집단을 따로 생각을 했을 때 4개의 모집단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의 비율이 동일한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범주를 크게 2가지로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의 비율이 같은지 확인하는 것은 결국 정상의 비율도 같은지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각각의 직업군별로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알코올 중독 비율, 알코올 중독에 대한 모 비율을 우리가 하나만 생각을 하면 충분하므로 그 값을 사무원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의 비율을 P1, 그다음에 교육자 P2, 기업인 P3, 상인 P4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범주가 결과적으로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범주에 대해서만 이 모 비율이 다 동일하다라고 가설을 수립하는 것이 각각의 범주별로 비율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그 범주에 대해서는 당연히 1-P1, 1-P2, 1-P3, 1-P4가 될 거니까 P1부터 P4가 다 동일하다라는 그 의미는
결국 1-P1부터 1-P4까지도 다 동일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각각의 범주별로 다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알코올 중독 비율만 다 동일한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범주가 두 개가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그런 범주가 알코올 중독이냐를 따지는 것이니까 마치 우리가 이항분포에서처럼, 즉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각의 모집단별로 그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을 일종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공 확률이 각각의 모집단별로 다 동일한지를 검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생각한 카이저 검정 통계량은 H0가 사실일 때 자유도가 3인. 왜 3이죠? 모집단의 개수가 4고요. 범주의 개수가 2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은 3이 되겠죠? 그래서 자유도가 3인 카이저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추정된 기대도수를 다 계산을 먼저 해야 되겠죠? 추정된 기대도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 있던 표에서, 자, 요 칸에 대해서 추정된 기대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옆으로 가서 300, 세로로 가서 233, 두 개 곱하고 전체 총합인 1200으로 나눗셈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 방식으로 모두 8칸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런 값들을 다 더한 것이 20.59가 되는데요. 20.59라고 하는 값은 어느 정도 드문 값인지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 기강력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P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따로 유의 수준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20.59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R을 사용을 할 때는 상관없지만 카이제곱 통계량의 확률 변수의 분포표 테이블을 보고 할 때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유도가 3인 경우에 1%에 대해서 상위 확률 1%가 되는 기준값이 11.34라고 하는 그 값을 이제 하나 얻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값을 이제 생각해 보면 20.59라고 하는 값은 11.34보다도 더 큰 값이니까, 즉 자유도가 3인 카이저 분포에서 11.34는 상위 확률이 1%가 되는 기준값인데, 지금 우리가 얻은 값은 그거보다도 큰 20.59가 나온 것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 P-밸류는 이거보다 큰 확률이 될 텐데, 이 확률은 1%보다 훨씬 더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자, P값이 1%보다 작게 나왔으니까 이 경우에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직업군별로 알코올 중독자의 비율이 다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이 나온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카이저 검정 통계량이 이제 크게 나온 가장 큰 기여를 한 녀석이 누구냐를 보니까 여기인 것 같습니다. 즉 사무원 쪽에서 알코올 중독자의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기대도수와 크게 났습니다. 자, 기대도수가 크게 나왔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표본의 크기가 300 동일한데 250, 350도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데, 알코올 중독자의 도수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51, 67, 83인데 그거에 비해서 숫자가 훨씬 더 적죠. 물론 여기서 이제 기대도수, 추정된 기대도수를 같이 이제 기록을 하면은 조금 더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11.832 그러면 어떻게 나온 거냐? 다른 그 직업군에 비해서 알코올 중독자의 기대 도수가 굉장히 적게 나온, 기대 도수보다 관측 도수가 적게 나온 겁니다. 즉, 사무직 사람의 알코올 중독자 비율이 실제로 관측을 한 것이 적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이 네 개의 직업군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자의 비율이 다 동일하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화학적 처리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 부분은 일단 50분 정도 지나서 일단 얘기를 할까요? 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합시다. 어차피 R을 가지고 계산하는 과정도 필요할 테니까 일단은 예제실과 그 다음에 R을 가지고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